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백훈종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97,000불에서 11만 불 왔다 갔다 횡보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죠. 전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1% 이상 조금 오른 것 같던데,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백 대표, 도대체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좀 나에게 이 힘을 달라, 위안을 달라,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뭐 3박 4일밖에 안 다녀오긴 했지만, 쉬는 동안 이 한국에 계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또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뉴스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다 팔로우 못 해봤지만,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또 한번 중심을 잡아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과연 이미 정점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인사이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24년 2월부터죠.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오면서 약간 하락 횡보하다가 9월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상단은 그 3월, 4월, 5월, 6월 상단에 비해서 밑에 있었지만 뭔가 올라가는 이 추세가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9월 초부터입니다. 이 제가 그래서 파란색 트렌드선을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9월 초부터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치고 뭐였는지는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9월 초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단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렌드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단이 지지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97,000불 언저리에 있는데 이 트렌드선을 아직 뚫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뭐 별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11월 요 미친 듯한 가격 상승이 나왔던 11월 초에는 확실히 우리가 기억을 하죠.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7월 달에 이 바이든 당시 후보가 드랍아웃을 하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부터 올랐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슬금슬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막 나왔는데 이 반반이었지만 카말라 해리스도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대세론 약간 이번에는 크게 이길 거다라고 본인 입으로 막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이 9월부터 굉장히 이 대선 레이스가 흥미진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게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한 2개월 앞두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굉장히 많이 뒤쳐져야 되는데 그래야 실제 투표를 하면 비등비등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설문조사 결과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크게 점쳐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일이 있겠지만 대선에만 한번 포커스를 해본 겁니다. 이 트럼프 랠리,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때 있었고 트럼프 트레이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에 따라서 이 단기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11월에 쭉 들어왔던 게 11만 불까지 비트코인 가격 올린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횡보하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오면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딩은 끝났다 치고 트럼프 랠리는 끝났느냐? 아니다. 이 트렌드선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 2024년이죠. 2024년 초에 ETF발 랠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발 랠리가 트렌드선을 그리면서 쭉 우리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정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을 어쩌면 도입할 수도 있는 연방정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촉발될 수 있는 국가 간 비트코인 경쟁, 이게 결국 이 트렌드선을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트코인 가격 우리가 한 3월 달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면서 봤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좀 보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역시 MVRV Z스코어. 지금 여기 있죠? 2와 4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보통 이 지난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는요, 이 비트코인 MVRV Z스코어가 이 빨간색 영역에 다다르고 떨어졌단 말이죠. 한 번은 찌르고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반복이 됐으니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과열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실현 가격 대비해서 현재 시장 가격, 우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보는 그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이 7, 8, 9, 10선까지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즌 종료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비이성이 존재합니다. 비효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이성을 제대로 맛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시즌 종료를 논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일단 이 MVRV Z스코어가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건 보이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 상단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2016년, 17년, 18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높은 첨탑을 그리면서 내려왔었고 2021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는 크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아직도 MVRV Z스코어도 크게 못 오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난 반감기에서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폭발하는 게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이성이 쌓이다가 한번 크게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MVRV Z스코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약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는 있구나, 그러다가 한번 크게 빵 할 때가 오겠구나 라는 거는 한번 상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플, 스펜트 아웃풋 프로핏 레이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보내는 쪽,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비트코인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던 자금이 이제 그 지갑에서 빠져나와서 옮겨질 때 그거를 스펜트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 감소 트렌드가 지금 보이는 이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까만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스펜트 아웃풋 프로핏 레이쇼 소플이 여기 이제 바 그래프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빨간색일 때는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지갑에 담겨 있었다. 근데 그게 옮겨졌다. 그때 마이너스 수익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비트코인이 UTXO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 이 지갑에 들어왔을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지갑에 있다가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을 때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낫다. 그러면은 빨간색인 겁니다. 손실 보고 판 거죠. 근데 초록색이다. 그러면은 수익 보고 판 겁니다. 즉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이렇게 그 초록색 바 그래프가 높게 치솟으면 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24년, 2025년 넘어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쵸?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매도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래소 거래량은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 일반 대중들의 어떤 거래에 대한 이 수요, 사고 팔겠다 아니면 사겠다 팔겠다 이쪽에 대한 수요가 높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래소에는 세력도 들어와 있고 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도 이 마사지를 좀 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죠. 시장 조성자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온체인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소프를 보면은 이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중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러면서도 위에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0만 불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라고 논할 수 없는 온체인 지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DD라고 하죠. Value Days Destroyed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자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장기 투자자가 그 수익을 정리한 겁니다. 장기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었던 UTXO,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의 UTXO를 깨버린 거, 어딘가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 투자자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VDD 멀티플 이렇게 빨간색으로 크게 올라갈 때 결국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들이 많이 옮겨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뭐 15년 된 비트코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올 때 있죠. 그럴 때가 바로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고점인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다라고 하고 나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완화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오면서. 근데 VDD는 떨어지고 있다. 즉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바이 앤 홀드 하려고 한다. 지난 단기 고점에서 많이 팔았고 그때 팔고 정리하고 나갈 사람들은 나갔고 뭐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의 비중을 여기에서 팔고 수익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VDD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온체인이 아니라 거시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영리포 계좌 잔고가 역대 최저로 내려가고 있다. 이거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영리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연준의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예금 계좌처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시중은행들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달러 자금을 미 연준의 TGA라고 하는 이 제너럴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미 연준의 예금 잔고, 예금 계좌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중은행들에 있는 돈이 지금 연준으로 다 묶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약간 보아뱀 같은 이 차트에서 가장 정점의 이 끝에 꼭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연준에다 맡겼을 때입니다. 한 3, 4% 이자 받으려고요. 3, 4%는 오바죠. 이제 3%고 4, 5% 이자를 주거든요. 연준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맡겼던 건데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근데 1월 달에 FOMC에서는 동결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FOMC에서는 0.25%포인트 내렸죠. 근데 이 연준이 영리포 금리는 0.25%포인트를 기준금리를 내렸던 12월 달에 0.34%를 내렸어요. 0.3에서 0.4%.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영리포 금리를 더 내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4%인데 영리포 금리가 3%라면 누가 연준의 영리포 계좌에다가 예금을 맡기려고 하겠어요? 그냥 시장에서 기준금리도 4%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시중은행들한테 돈 찾아가라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연준은 이제부터 양적 완화 기조로 가겠으니 시중은행 너네들도 잘 따라와. 우리한테 돈 맡기지 마. 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포 기준, 지금 영리포 계좌가 100 빌리언, 1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연준이 그동안 양적 축소를 해오고 있었는데 양적 완화 기조로 돌아갔다. 양적 축소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금액만 줄여서 하고 있죠. 한참 양적 축소를 막 60억 달러씩 할 때 월, 그때보다는 줄여서 25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줄일 가능성, 그리고 아예 양적 완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 증가, 즉 다시 한번 유동성 발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영리포 계좌 잔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코노믹 데이터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미국 GDP 분기별 성장률이 점차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GDP 성장률이 분기별로 막 3, 4%씩 빵빵 성장할 때는요, 경제가 과열되고 있는 측면이죠. 미국같이 거대한 경제가 분기별로 3, 4%씩 성장을 한다. 우리나라도 0.25%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 많이 오르고, 그러므로 연준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을 필요 없으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이제 2.25% 성장입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오면은 연준도 다시 기준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 거려야 돼요. 왜냐면 경제 성장을 절대 묵과할 수는 없고, 경제 성장률 정체를 절대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야겠죠? 바로 이런 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거. PCE, 이제 연준이 가장 더 집중해서 보는, CPI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물가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봤을 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2022년, 2023년 높게 유지됐던 분기도 많았지만, 달도 많았지만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1월, 5월, 9월, 다시 25년 1월 오면서 현재 0.156%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다. 거의 상승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앞으로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더 하고 양적 완화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래포 금리 낮추면서, 영래포 계좌장 확 낮추면서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20년 코로나발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뭐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아직 기대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번 다락같이 올려놓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룸을 마련해 놓은 거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다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주 좋은 차트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65개월 사이클 주기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선, 웨이브, 파도가 이렇게 일렁일렁 65개월 주기입니다, 이게. 65개월 주기별로 실제 전 세계 유동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까만색 선이 이 바로 GLI,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전 세계 유동성 인덱스인데,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꽤 유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지금 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세요.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고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여기서 좀 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크게 코로나 때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다. 지금 이제 다시 픽업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글로벌 리퀴디티. 미국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양적 완화 하고 있잖아요. 유럽 기준금리 인하 계속 회의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양적 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픽업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에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므로 글로벌 리퀴디티 유동성이 이렇게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분명히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 종료라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동성이 그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든 가야 됩니다. 그때 비이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장표에서 봤던 비트코인의 첫 번째 장표가 아닌가? 첫 번째 장표니 MVRB Z스코어 차트에서 봤던 이 비이성의 구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까만색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이 실현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이제 거품이 형성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속단하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뭐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점점 앞으로도 올라갈 텐데, M2 뭐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뉴스도 요즘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대한 믿음 잃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오히려 싸지면은 기회다 하고 더 사는 그런 비트코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직 이르다, 이미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